나는 체랭 돌마다. 해발이 너무 높아 숨이 한 번씩 길게 끊기던 어린 시절. 내 귀에는 늘 바람 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암도의 바람은 흰 소금처럼 눈썹과 머리카락에 들러붙어 집안으로까지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야크뼈로 바늘을 깎고 어머니는 양털을 삶아 실을 잡고 나는 낮게 끓는 버터차,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겨울을 배웠다. 봄이 오면 우리는 잼바, 볶은 보리를 갈아 만든 차가운 가루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손끝에 남는 고소한 맛과 버터의 무게는 오래가서 지금도 그 맛을 떠올리면 혀 밑으로 고향의 냄새가 번진다. 15살 무렵 처음으로 양모장터에 갔을 때 나는 세 형제를 멀리서 보았다. 마른 어깨지만 눈빛이 매서운 장남 노르부, 웃을 때 광대가 먼저 올라가던 둘째 다와, 그리고 겨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던 막내 텐진. 그들은 우리 카르마 마을 경계 너머에서 왔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장터가 끝날 때까지 자꾸만 그들의 뒤통수를 찾았다. 노루가 달아날 때 펄럭이는 꼬리 끝처럼 내 마음 어딘가가 번쩍이며 도망갔다. 18이 되던 해 나는 그들의 집으로 시집을 갔다. 정확히 말하면 장남 노르부의 아내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산에서는 오래된 법이 있었고 땅이 갈라지지 않도록 한 집안의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맞아 살았다. 마을 어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마라는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돌마야, 이 집은 하나의 그릇이다. 물을 따로따로 나눠 담으면 금세 마른다. 하나의 그릇으로 오래 먹는 법을 배우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의 그릇이라니 그 그릇이 내 가슴이라면 금세 넘쳐 흘러버릴 것만 같았다. 홀레날 하늘은 얇은 구름을 깔고 바람을 잠시 묶어두었다. 사람들이 카타를 내 목에 걸어주었고 버터로 빚은 토르마가 제단 위에서 반짝였다. 노르부는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돌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다와는 내 손을 잠깐만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텐지는 멀찍이 서서 촛불을 바라보았다. 아마라는 큰 구리 대접을 들어 내 입에 따뜻한 창을 살짝 대주었다. 단내와 쓴내가 동시에 올라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흐르면 복이 닦여나간다며 나이든 숙모들은 내 볼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첫날 밤 아마라는 낮은 목소리로 규칙을 알려주었다. 밤에 순번은 돌려가며 지킨다. 문 옆 창틀에 놓인 작은 돌을 봐라. 오늘은 노르부, 내일은 다와, 그 다음은 텐진이다. 눈 내리는 날이나 장터길 떠나는 날엔 바뀔 수 있으나 바뀔 때마다 서로에게 한 번씩 절을 하거라. 그 절은 섭섭함을 밀어내는 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다 삼키지 못했다. 절로 섭섭함이 밀려나면 세상엔 울음이 없겠지. 그날 밤 노르부는 내 머리맡에 등잔을 한참 동안 켜두었다. 불빛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창문을 따라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겠다. 네가 우리 집에 익숙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그러나 기다림이 긴 그림자를 만들듯 내 마음에도 길고 좁은 골짜기가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밤 다와의 발소리는 더 가벼웠다. 그는 내 손등에 이마를 댔다. 돌마, 춥지? 그의 손은 따뜻해서 나는 순간 안도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지나가면 방 안에 빈자리가 분명해졌다. 내가 분명 한 사람임에도 셋의 아내라는 사실은 밤의 끝마다 다른 무늬로 남았다. 막내 텐진의 밤은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만 작게 말했다. 하늘이 맑은 날에만 별을 샌다면 겨울은 어떻게 견디겠니?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듯 말 듯 했다. 그 말이 내 귓속에 남아 며칠을 루프처럼 돌았다. 아침이면 나는 아마라와 함께 우유를 짜고 버터를 휘저었다. 우리 집에는 약 그 24과 양 91마리가 있었고 가장 많은 일은 손에서 시작해 손에서 끝났다. 양털을 삶아 씻고 마당에서 햇살 아래 털을 터는 날이면 하얀 먼지가 날려 눈송이처럼 머리카락에 달라붙었다.
나는 그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집의 냄새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터는 여름엔 사흘, 겨울엔 닷새 길이었다. 노르부가 짐을 꾸려 나서면 다와가 낮에 일꾼들을 챙겼고 텐지는 밤마다 불을 보며 양들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몸을 돌렸고 어느새 내 손에는 굳은 살이, 내 팔에는 야크의 천이 칠해졌다. 어느 저녁 바람이 더 거칠어진 날 나는 아마라와 등잔을 손질하며 물었다. 아마라, 내 마음이 혼자만의 밥그릇일 수도 있나요? 아마라는 미소를 지었다. 밥그릇은 항상 혼자다. 다만 같은 수라를 덜어 먹을 뿐. 배부름이 다르면 말다툼이 생기고 허기짐이 같으면 노래가 생긴다. 그녀는 등잔불을 조심스레 올리고는 덧붙였다. 노래를 많이 만들어라, 돌마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이웃 소남나가 마당 끝에서 속삭였다. 돌마, 순번이 돌아간다 해도 마음은 돌아가지 않는다던데. 그녀의 입술엔 흥밋거리가 묻어 있었다. 나는 모른 척 웃었다. 그 밤 나는 벽에 기대어 내 숨소리를 세웠다. 노르부의 손길은 바람을 닮았고 다와의 눈빛은 불씨 같았고 텐진의 침묵은 눈밭 같았다. 바람, 불, 눈, 세 가지 다른 계절이 내 몸에서 번갈아 왔다 갔다 했다.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낯선 언어를 배워야 했다. 소남나의 말은 오래 남지 못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따끈한 창과 갓 구운 납작빵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 입은 채우면 조용해진다. 우리가 배운 가장 오래된 법이었다. 그해의 로사르는 눈이 깊었다. 우리는 새벽 전에 일어나 집안의 등잔을 모두 닦았다. 버터로 만든 등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은 천천히 살아났다. 노르부는 작은 소를 바르기 위해 집 뒤 언덕에 돌탑을 쌓았고 다와는 양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좋은 해를 속삭였다. 텐지는 문지방에 앉아 하늘의 색을 오래 들여다봤다. 아마라는 새 시절을 위해 내 손에 은 귀걸이를 걸어주었다. 네 귓불이 넉넉하면 네 말도 넉넉해질 것이다.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렸고 나는 그날 저녁 내 귀걸이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의 새집 같았다. 봄 끝에 나는 몸이 아픈 듯 멀미가 왔다. 낮이 길어질수록 냄새가 더 예민해졌고 버터차가 금방 물렸다. 아마라는 내 손목을 잡아 맥을 보고 말없이 내 등에 따뜻한 돌을 대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는 걸 보며 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마루에 둘러앉았다. 불빛이 셋의 얼굴에 서로 다른 골짜기를 만들었다. 노르부가 먼저 말했다. 아이를 축복하자. 다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순번을 더 조심하자. 텐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말이 앞서면 마음이 뒤처진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절하게 하자.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키지 않았다. 눈물은 뜨겁게 목구멍을 지나 가슴으로 떨어졌다. 나는 모르는 새, 내 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고 있음을 알았다. 임신한 몸으로 나는 이를 놓지 않았다. 새벽 우유를 짜고 점심 무렵엔 배틀 앞에 앉아 천천히 북을 날렸다. 실이 덜 매끈하면 고운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 배틀은 정직한 악기였다.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밤이었는지 잊을 수 있었다. 그 시간만큼은 나는 내 이름만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물녘 텐진이 문가에 서서 말했다. 돌마, 오늘 하늘에 별이 일찍 뜬다. 나는 답했다. 별이 많으면 길을 잃지 않겠지. 텐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별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걷는다. 그 말의 뜻을 나는 나중에야 이해했다. 함께 사는 것은 빨리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늦어지는 기술이라는 것을. 여름 장터길에 노르부와 다와가 번갈아 나갔다. 야크 저주로 만든 치즈를 팔고 소금과 차를 사왔다. 돌아오는 날이면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나이든 사제는 지나가며 우리 집의 등잔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아마라가 구워준 바삭한 빵을 서로 더 크게 뜯었다.
사람들은 내 배를 보고 복이 둥글다고 했다. 소남나도 웃으며 다가와 배를 토닥였다. 나는 그녀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말했던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수군댄다. 알게 되면 빵을 나눠 먹는다. 그게 여기의 법이었다. 가을 초입, 첫 진통은 새벽의 마지막 별이 사그라질 즈음 시작됐다. 아마라는 내 등을 두드리며 숨을 길게 뱉으라고 했다. 숨은 사다리다, 돌마야. 위로 올라갈수록 넌 가벼워진다. 노르부는 마당에서 물을 데웠고 다와는 배틀방의 요를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깔았다. 텐지는 집 앞에 개를 멀리 두었다. 해가 뜰 때쯤 내 몸이 쫙 갈라져 빛이 새우며드는 느낌이 왔다. 나는 손으로 내 무릎을 붙잡고 땅을 밀었다. 땅이 내 등을 밀어 올렸다. 울음소리가 아주 맑게 터졌고 아마라는 내 귀에 대고 말했다. 딸이다. 딸의 머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내 갈비뼈 사이를 돌아다녔다. 노르부는 마당에서 큰 숨을 쉬었다. 이 집안에 새로운 노래가 왔다. 다와는 등잔불을 더 올렸다. 텐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집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딸의 이름을 린첸이라 지었다. 풍요라는 뜻이 있다고 아마라는 말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을 펴고 접으며 셋이 번갈아 부르는 목소리의 차이를 가만히 들었다. 노르부의 품은 바람 같아 아이가 금세 잠들었고 다와의 품은 불씨 같아 아이가 금방 배고파 했다. 텐진의 품은 눈밭 같아 아이가 조용히 눈을 크게 떴다. 아이가 셋의 온도를 다 기억하는 걸 보며 나는 이상하게 안심했다. 내 마음이 셋을 나눠 가진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이 갈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내 앞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출산 후 첫 로사르가 다가오자 아마라는 내 귀에 다시 응이거리를 달아주었다. 린첸을 내 품에 안기고 우리는 집안 등잔을 모두 켰다. 버터의 향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고 나는 등잔의 작은 불꽃들이 서로를 닮아가는 걸 보았다. 노르부는 말했다. 돌마, 너의 노래가 이제 우리 집의 박자가 된다. 다와는 덧붙였다. 박자는 나눌수록 정확해진다. 텐지는 조용히 내게 작은 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창틀 위 순번을 알리는 돌보다 훨씬 매끈한, 가을에서 오랜 시간 구른 돌이었다. 서둘러 바뀌지 않는 것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 그의 말은 다시 내 안에서 오래 맴돌았다. 나는 가끔 혼자 배틀방에 앉아 내 이름을 입술로만 불렀다. 돌마, 돌마. 한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의 아내라는 뜻을 지닐 때 그 무게는 어디에 놓여야 할까? 배틀의 북이 좌우로 움직이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좌와 우, 바람과 불, 눈과 흙.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지 않는다. 그저 조금씩 늦게 또는 조금씩 먼저 올 뿐이다. 내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고 집안의 등잔이 천천히 타들어갈 때 나는 내 안의 허기와 노래가 같은 속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음을 느꼈다. 그 애씀 자체가 우리 집의 법이자 이 산의 질서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배워가고 있었다. 린첸이 태어난 다음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밤마다 등잔불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벽에 세 갈래 그림자를 늘어놓았다. 노르부의 그림자는 마당 쪽으로 길었고 다와의 그림자는 부엌의 솥 위로 떨렸고 텐진의 그림자는 내 머리맡으로 조용히 기어들었다. 나는 젖을 먹이고 젖을 짜고 다시 젖을 데웠다. 버터차를 끓일 때마다 기름막이 얇게 올라와 달빛처럼 흔들렸고 그 얇은 막이 찢어질까봐 나는 숨소리마저 낮추었다. 순번의 돌은 여전히 창턱에 놓여 있었지만 아이가 울고 눈이 쌓이면 우리의 밤은 자주 뒤섞였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집의 가세를 울리며 흔들 때 다와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밖을 볼게. 노르부, 너는 들어가. 나는 문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들이 한 번씩 서로에게 허리를 굽히며 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라가 말하던 그 섭섭함을 밀어내는 손을 나는 떠올렸다. 절은 손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이었다. 무릎을 꿇으면 가슴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바람이 덜 아팠다. 봄이 오기 전 짧고 잔인한 눈보라가 마당을 덮었다. 양 두 마리가 얼음 가장자리에 발을 담궈 꺼내지 못하고 떠들썩하게 울었다. 린체는 내 품에서 엄지손가락을 꼭 깨물고 있었다. 나는 터레투를 걸치고 달려나가 양의 다리를 끌어당겼다. 그때 외양간 안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번쩍했다. 등잔이 넘어져 마른 털 더미에 불씨가 옮아붙은 것이다. 다와가 먼저 뛰어들었다. 물. 텐진이 물통을 연달아 던졌고 노르부가 젖은 담요로 불을 덮었다. 발등을 대인 다와가 짧게 신음했다. 연기가 눈을 찌르자 눈물이 저절로 흘렀고 그 눈물 덕에 불의 모양이 더 또렷해졌다. 우리는 불을 눕히듯 꺼트렸고 마지막 연기가 가늘게 하늘로 오를 때까지 입술을 굳게 물었다. 그날 밤 다와의 손등 피부가 벗겨져 붉게 일어났다. 내가 버터를 덜어 얇게 발라주자 그는 아이처럼 조용히 말했다. 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집을 먹기도 해. 텐진이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 앞에서 절을 하지. 노르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한 번 눌렀다. 그 손길이 괜찮다는 문장을 대신했다. 눈이 풀리자 두 번째 아이가 내 안에서 더 확실한 발자국을 찍었다. 나는 배틀 앞 시간을 조금 줄이고 더 자주 쉬었다. 아마라는 내 손목을 만지며 말했다. 숨을 세라. 숨을 세면 날이 짧아진다. 어느 오후 노르부가 장터에서 돌아오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라디오가 있었다. 번들거리는 검은 몸체, 둥근 다이얼, 낯선 금속 냄새. 그는 머리를 긁적였다. 사제님께서 기부를 받는 바람에 절에 큰 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건 싸게. 아이가 소리와 말을 많이 들으면 좋다길래. 다와가 웃으며 손뼉을 쳤다. 텐지는 라디오를 귀에 가까이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지지직 소리가 지나가고 어딘가 먼 도시의 노래가 그 도시의 창문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린체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따라 입술을 오므렸다. 라디오는 우리 집의 네 번째 등잔이 되었다. 밤이면 작게, 낮이면 넓게 불빛 대신 소리를 켰다. 하지만 소리는 때로 사람의 마음에 칼날을 숨겼다. 소남나가 마당으로 들어와 라디오를 흘끗 보았다. 돌마, 누가 사준 거야? 나는 대답했다. 노르부가.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첫째지. 둘째가 사왔으면 내 말투가 더 달았을 거야.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속이 조금 따가웠다. 라디오는 셋의 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집안에 들어왔고 이름은 마음을 흔들었다. 밤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오늘은 다와의 손길이 더 그립지? 스스로 답했다. 불이 꺼질까 봐. 사람의 그리움은 이유를 들먹이고 그 이유는 언제나 반쯤은 거짓이다. 여름이 문턱을 넘던 날 두 번째 진통이 왔다. 이번에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북처럼 울렸다. 아마라가 내 등허리를 주물렀다. 수매의 사다리를 한 칸씩. 노르부는 비에 젖은 나무를 더해 불길을 안정시켰고 다와는 젖먹일 때를 대비해 보울을 데웠다. 텐지는 문밖 처마에 주니퍼 가지를 태워 향을 올렸다. 향내가 젖은 흙 냄새와 섞여 방 안을 둥글게 감쌌다. 아이가 내려오며 내 몸은 딱딱한 껍질을 벗었다. 울음은 이번에도 맑았다. 아마라가 웃었다. 아들이다. 이름은 도르제라 지었다. 린첸이 조심스레 동생의 귀를 만지며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엔 아빠가 셋이야? 나는 아이의 눈동자 속 반사된 등잔불을 보았다.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집엔 바람이 셋이란다. 린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바람 소리를 세 배로 듣겠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귀를 컸다 작았다 했다. 그 장난스러운 몸짓이 내 가슴의 매듭을 잠시 풀었다. 아이들이 늘수록 일도 커졌다. 야크 24은 여전히 고집이 세었고 양 91마리는 매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울었다. 장터길은 여름엔 사흘, 겨울엔 닷새. 한 번 다녀오면 한 달치 이야기가 따라왔다. 어느 날 귀환한 노르부가 말렸다. 담요 2장을 팔고 대신 주석판을 조금 사왔다.
지붕에 덧대면 눈이 덜 샌대. 다와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야크 2마리 값을 모아야 하는데 담요를 여름엔 괜찮지. 겨울엔? 텐진이 중간에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 먼지를 그렸다. 눈이 덜 새는 집은 불을 덜 먹는다. 불을 덜 먹이면 야크를 덜 베어낸다. 그 말은 맞았다. 그러나 맞는 말은 때로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었다. 다와가 낮게 웃었다. 말은 늘 맞지, 막내야. 근데 오늘 밤 순번은 내 차례였어. 말 끝에 붙은 얇은 가시가 내 살에 살짝 스쳤다. 나는 그 순간 그들이 서로에게 절하는 이유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란 걸 다시 알았다. 절은 질투를 바닥으로 굴려보내는 기술이었다. 굴린 질투는 모래가 되어 발 아래로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으면? 그날 밤처럼 조금 아플 뿐. 가을에는 셋째 아이가 들어섰다. 몸이 알았다. 땅을 밟을 때 발뒤꿈치부터 충격이 올라왔다. 나는 배틀 앞에서 더 오래 쉬었고 린첸에게 작은 실타래를 맡겼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곱게 실을 감았다. 어느 오후 린첸이 내 곁에 앉아 물었다. 엄마, 아빠들은 서로 질투 안 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투라는 말이 작은 새처럼 방안을 날았다. 나는 대답을 찾다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지? 새 갈래로 흘러내리는 물길. 봄눈이 녹으면 셋 다 부른 소리를 내고 여름이 되면 셋의 소리가 한데 섞여 강이 되지. 강이 되면 누가 처음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 린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럼 우리 집은 강이네. 도르제가 그 옆에서 손을 휘저어 물소리를 흉내냈다. 아이들의 장난은 우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평온을 먼저 건너갔다. 그러나 평온은 곧 시험을 불렀다. 초겨울 린첸이 높은 열에 잠겼다. 눈꺼풀이 불꽃처럼 얇게 떨렸다. 나는 물로 적신천을 임에 올리고 버터차에 소금을 더해 작은 숟가락으로 입술을 적셨다. 노르부는 새벽길을 내려가 약초꾼을 데려오겠다고 나섰다. 다와는 밤새 아이의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텐지는 방 한쪽에 작은 도르마를 빚어놓고 향을 피웠다. 주니퍼 향이 방 안을 천천히 씻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조렸다. 옴마니 판매 훔. 나는 그 소리를 미워하지도 믿어버리지도 않으려 했다. 믿는 순간 두려움이 커졌고 미워하는 순간 희망이 줄었다. 흰 새벽이 족두리처럼 지붕 위에 내려앉을 때 린첸의 열이 조금 가라앉았다. 약초꾼이 와서 달인 물을 내밀었다. 아마라는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잘라냈다. 불꽃이 한층 안정되자 내 심장도 그 불꽃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날 밤 셋은 내 앞에서 서로에게 절을 했다. 나는 그 절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겨울과 봄이 한 번 더 몸을 바꿔 입을 때 셋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은 펜마. 펜마는 태어날 때부터 손목이 가늘었고 눈동자가 밤하늘의 가장 깊은 쪽을 닮았다. 린체는 동생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댔다. 도르제는 펜마의 발가락을 하나씩 세어보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 나는 웃음을 참았다. 우리는 소리로 집을 지어. 정말로 그랬다. 기침소리, 웃음소리, 양털을 터는 소리, 라디오의 먼 도시 소리, 주문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절할 때 소리 없이 내려앉는 무릎의 그림자. 그 소리들이 겹쳐 겨울에도 따뜻한 벽이 되었다. 하지만 불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봄바람이 마른 털을 들춰 올리던 어느 저녁, 외양간 옆 창고에서 또 작은 불이 났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달려들었다. 물을 들이붓고 젖은 천으로 입구를 막았다. 다와가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돌마, 연기! 내 머리카락이 뜨거움에 말리듯 오그라드는 순간 누군가 내 등 뒤로 팔을 둘렀다. 텐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면 어깨거리를 벗어 내 머리와 입을 감쌌다. 노르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직 타지 않은 담요들을 던져냈다. 주변 집 사람들이 모여 양동이를 이어주었다.
불길은 이번엔 우리 편이 되어 금세 낮아졌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텐진의 어깨거리는 이미 반쯤 타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모든 불은 결국 사라진다. 남는 건 우리가 어떻게 껐는지의 모양뿐. 다와가 툴툴거렸다. 그 모양 때문에 손등이 다 해지잖아. 노르부가 두 사람의 어깨를 동시에 두드렸다. 모양을 잘 남겼으니 됐다. 며칠 뒤 텐진이 자신의 작은 산호 매듭 팔찌를 풀어 아마라 앞에 내놓았다. 나무를 더 사자. 창고 벽을 두껍게. 아마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산호는 오래도록 물 위에 피처럼 빛났다. 그녀가 팔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게 건넸다. 가끔은 아까운 것을 먼저 내놓아야 더 아까운 것을 지키지. 그녀의 눈빛이 젖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그해 로사르에는 우리 집의 등잔이 예년보다 2개 더 많았다. 아이가 늘었고 불이 늘었고 노래가 늘었다. 노르부는 지붕에 주석판을 더 칠했고 다와는 외양간의 문고리를 새로 만들었다. 텐지는 마을 작은 법당에 하루씩 올라가 바닥을 쓸고 내려왔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이 적었는데 어느 밤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봄이 지나면 잠깐 법당에 머물까 생각 중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얇아졌다. 다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마음의 기도를 쌓는 동안 우리는 마당에 장작을 쌓을게. 노르부가 덧붙였다. 돌은 제자리에 있어야 다른 돌이 기대지 않지. 그들의 말 사이에 내 심장은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끔 한 사람이 집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돌아오는 발소리가 반가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보냈다. 실은 옆으로 갔고 무늬는 위로 자랐다. 아이들이 잠든 뒤 등잔불 아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하나의 그릇, 이 집은 하나의 식탁. 바람과 불과 눈이 돌아가며 앉는다. 린첸이 새벽에 깨어 물을 찾으면 나는 잔을 건네며 속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허기를 알아채는 사람들. 허기를 알아채면 노래가 생겼다. 노래가 생기면 다음 겨울을 견딜 힘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 집은 또 하나의 겨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봄이 길어지고 우리 집의 등잔은 셋에서 넷으로 다시 둘로 모양을 바꾸며 계절을 건넜다. 린첸이 7살이 되던 해 나는 4번째 아이를 품었다. 그해 여름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적게 일어났고 양들이 저녁마다 같은 자리에 누웠다. 진통은 해가 기울 무렵 시작됐다. 아마라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숨을 한 칸씩 올려내려. 노르부는 물을 태웠고 다와는 장작을 더 쪼갰다. 텐지는 문 밖에서 작은 룽타를 매달았다. 기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며 지키듯 서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은 아주 얇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들이었다. 이름을 타시라 지었다. 린첸이 동생의 볼을 만지며 우리 집 강물 소리가 더 커지겠다고 말했다. 도르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펜마는 타시의 손바닥을 펼쳐 놓고 주름을 한 줄 한 줄 세어보았다. 아이들이 늘수록 순번의 돌은 더 자주 만져졌다. 창틀 위에 작은 조약돌은 사람 손을 오래 탄 탓에 더 매끈해졌다. 이 돌이 말해주지. 어느 날 밤 다와가 돌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오늘은 내 차례. 텐지는 얇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일은 내 차례. 노르부가 마루 끝에 앉아 등잔 심지를 다듬었다. 돌은 잊지 않지. 우리가 잊을 뿐.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접어두었다.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주 절했다. 절은 질투를 먼지로 만들어 발 아래로 쓸어내리는 일이었으니까. 5번째 아이는 이른 가을에 왔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리던 날, 내 배는 물 위의 배처럼 천천히 흔들렸다. 아마라는 바닥을 따뜻하게 덮어주었고 린체는 내 등을 부드럽게 눌렀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이름을 키덴이라 지었다. 노르부는 아이를 들어 올려 등잔불 가까이에 데려갔다. 불을 보여주는 건
세상의 첫 노래를 가르치는 일. 다와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첫 그늘을 가르치는 일. 텐지는 아이의 귀 옆에서 낮게 주문을 읊었다. 옴마니. 그 소리는 내 피 속으로 아주 가늘게 스며들었다. 겨울 문턱에서 우리는 지붕에 주석판을 더 얹고 외양간을 손봤다. 소남나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져와 마당에서 늘어놓았다. 도시에 가면 학교라는 게 더 좋다더라. 아이들이 책을 훨씬 많이 읽고 글로도 노래를 부른다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에도 책이 있어. 라디오 아래에 작은 책 무더기를 가리켰다. 소남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도시는 다르다니까.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드나들었다. 바람은 늘 옳거나 늘 틀리지 않았다. 그저 지나갈 뿐. 6번째 아이는 늦봄에 왔다. 달빛이 살짝 커지던 밤, 나는 마지막 큰 물결을 건넜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남걀. 남걀이라니 이름이 벌써 기를 낸다. 아마라가 미소 지었다. 셋의 아버지는 차례로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맞췄다. 린체는 이제 언니가 다 되었고, 도르제는 동생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작은 돌탑을 쌓았다. 펜마는 키덴에게 양털을 빗겨주는 법을 가르쳤다. 타시는 종종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 꾸중을 들었다. 남걀은 잠을 잘 때 코끝이 살짝 들썩였다. 그 들썩임은 살아있는 등잔불 같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집의 규칙은 더 조용한 목소리를 가졌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부르는 말이었다. 린첸이 어느 날 내 무릎에 앉아 말했다. 엄마, 우리 셋 아빠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나는 물었다. 왜?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들이 다 아빠면 마음이 섞일 때 구분이 어려워. 그 말은 날카롭지 않고 맑았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노르부를 노르부 아빠, 다와를 다와 아빠, 텐진을 텐진 아빠라고 불렀다. 별의 이름을 기억하면 밤하늘이 덜 무섭듯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들의 표정이 더 안정되었다. 늦은 밤 도르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진짜 아빠는 누구야? 나는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진짜라는 말을 꺼내면 꼭 한 사람이 지게를 진다. 우리는 셋이 같이 진다. 도르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장터에도 셋이 같이 가? 나는 웃었다. 장터는 번갈아 가지만 내 등에 올 겨울이불은 셋이 같이 짠다. 마을 장로가 우리 집에 들렀다. 아이들이 많아졌고 겨울 사료가 빠듯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외양간을 돌고 지붕의 틈을 손바닥으로 눌러보았다. 저녁에 차를 마시며 장로가 말했다. 야크를 둘 줄이고 봄에 어린 양을 5 더 살려라. 불은 덜 먹이고 노래는 더 불러라. 노르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다와는 장로가 두고 간 작은 소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텐지는 조용히 장로를 배웅했다. 나는 장로가 떠난 뒤 아이들을 모아 앉혀 불 앞에 둘러앉게 했다. 장로 말대로 하자. 린첸이 물었다. 왜? 나는 대답했다. 우리 집이 오래 가려면 가볍게 져야 할 때가 있다. 도르제가 손을 든다. 가벼운 게 더 오래 가?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무거운 걸 나눠 들어야 오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셋이지. 그해 겨울 아마라가 조용히 기력이 떨어졌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빛은 더 맑아졌다. 어느 새벽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돌마야, 등잔을 부러끄지 말고 손바닥으로 덮어.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불꽃 위로 내 손바닥을 천천히 올리자 불은 소리 없이 작아졌다가 스스로 사그라들었다. 내 손바닥에 오래된 따뜻함이 남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린첸이 아마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도르제가 조용히 숨을 샜다. 텐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었다. 아마라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노래를 많이 만들어라.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 집의 벽에 오랫동안 울렸다. 장례날 마을 사람들은 버터로 만든 등잔을 들고 왔다. 주니퍼 향이 하늘을 닦았다.
눈은 부드럽게 내리고 땅은 우리의 발소리에 길을 내주었다. 우리는 아마라를 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등잔을 하나 더 켰다. 빈자리는 불빛처럼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봄이 되어 텐진이 말했다. 나, 라브랑 법당에서 더 오래 지내보려 한다. 다와가 방금 가른 나무를 내려놓았다. 얼마나? 텐진이 대답했다. 계절 하나는 넘겨야 할 거야. 노르부가 조용히 물었다. 돌마는? 나는 텐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오래된 겨울의 빛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집은 둘이 지키고 마음은 셋이 지키자. 텐진은 미소를 지었다. 돌아올 때 창틀에 돌을 만지겠다. 텐진이 떠난 뒤 밤의 순번은 돌 대신 말로 정했다. 말은 때로 변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절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다. 린체는 글을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엄마, 도시의 학교에 가면 책 냄새가 난대. 나는 린첸의 머리칼을 따으며 물었다. 우리 집에도 책 냄새가 있지 않아? 린첸이 웃었다. 있어. 근데 도시 냄새도 맡아보고 싶어. 노르부가 말했다. 봄 장터에 같이 내려가서 알아보자. 다와는 장작개비로 바닥에 작은 길을 그렸다. 길이 많아도 발은 하나. 천천히. 린체는 그 길을 따라 손가락을 걸었다. 도시로 떠나는 날, 라디오는 낮게 노래를 틀었다. 린첸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우리 모두를 차례로 안았다. 노르부 아빠, 다와 아빠, 텐진 아빠. 마지막 이름을 말할 때 그녀는 문턱에 작은 돌을 쓰다듬었다. 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도 잊지 않을 거야.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의 소리는 잠시 낮아졌다. 그러나 낮아진 소리는 더 멀리 퍼졌다. 도르제는 장터에서 쇠로 된 작은 망치를 사왔다. 문고리를 내 손으로 고치고 싶어. 다와가 웃었다. 그럼 네가 이 집의 소리를 책임지는 거다. 펜마는 실을 더 곱게 뽑았다. 키데는 양젖을 드는 온도를 정확히 맞췄다. 타시는 라디오를 건드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남걀은 밤마다 등잔불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어느 날 밤 남걀이 물었다. 엄마, 등잔은 왜 셋이야? 나는 대답했다. 우리 집이 셋으로 지어졌으니까. 남걀이 다시 물었다. 그럼 텐진 아빠가 없을 땐 둘이야? 나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둘이어도 셋의 자리는 불빛 사이에 있어. 남걀은 그 말의 모양을 어림잡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끄덕임은 종종 가장 정확한 이해였다. 시간은 야크털처럼 서서히 길어졌다. 어느 해의 로사르, 린첸이 도시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조금 달라졌고 말끝이 더 단단해졌다. 저녁에 그녀가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묻더라. 아버지가 셋이라고. 나는 웃었다. 뭐라고 답했니? 린첸이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이 셋이라고. 노르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다와가 소리 없이 박수를 쳤다. 텐지는 그날 밤 늦게 돌아왔다. 문을 열며 그는 창틀의 돌에 먼저 손을 얹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절했다. 절은 여전히 우리의 첫 인사였다. 그해 여름 큰 우박이 왔다. 밭에 보리가 반쯤 쓰러졌다. 우리는 쓰러진 줄기들을 세우고 젖은 흙을 발로 눌렀다. 밤에 등잔불 앞에 앉아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넘어져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사람의 길. 도르제가 물었다. 쓰지 못하면? 나는 대답했다. 그땐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우지. 펜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있는 것도 길이야? 그럼 길은 서 있는 다리만 지나지 않거든. 세월은 집안의 물건을 닳게 했지만 우리의 손을 더 믿음직하게 만들었다. 라디오의 다이얼은 조금 헐거워졌고 등잔 받침의 한쪽은 반달처럼 닳았다. 창틀의 돌은 더 동글동글해졌다. 어느 밤 다와가 말했다. 돌마, 이제 우리는 둘이서 밤을 나눠도 되겠다. 노르부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웃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식탁이었지. 그릇을 바꾸어도 밥은 같은 맛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내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숨이 작게 풀렸다. 텐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길을 더 걸어볼게. 그가 떠난 뒤에도 우리는 그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자리를 비워두는 건 잊음이 아니라 기억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 아이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질 때 나는 배틀 앞에 더 자주 앉았다. 실은 여전히 옆으로 갔고 무늬는 위로 자랐다. 나는 내 삶의 무늬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바람과 불과 눈, 질투와 절, 허기와 노래, 아마라의 마지막 미소, 라디오의 낯선 도시 노래, 창틀의 매끈한 돌, 3개의 등잔불과 2개의 등잔불, 그리고 불빛 사이의 빈자리. 빈자리에서 나는 자주 숨을 골랐다. 빈자리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알아채는 장소였다. 마지막으로 큰 로사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린체는 도시 냄새를 조금 덜고 도르제는 더 단단한 손을 가져왔고 펜마는 눈빛이 깊어졌다. 키데는 주방 앞에서 온도를 지휘했고 타시는 외양간을 점검했다. 남걀은 등잔을 세고 또 셌다. 1, 2, 3. 그가 3까지 세었을 때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넷을 세어도 돼. 남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넷.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돌아온 사람, 떠난 사람, 자리를 비워둔 사람, 그리고 너희. 남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겨울을 넘어오는 달이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등잔을 모두 켰다. 불이 서로의 얼굴을 더 닮게 만들었다. 장식대 위에 올린 버터, 토르마가 부드럽게 빛났다. 나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하나의 그릇으로 6개의 노래를 담았다. 때로 넘쳤고 때로 바닥을 보였다. 넘치던 날엔 우리가 절을 했고 바닥이 보이던 날엔 우리가 노래를 만들었다. 도르제가 물었다. 엄마, 그럼 앞으로는? 나는 창틀의 돌을 손끝으로 굴렸다. 돌은 오래된 강물처럼 차갑고도 따뜻했다. 앞으로도 똑같지. 누군가가 허기지면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밥을 뜨겠지. 누군가가 질투하면 먼저 절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겠지. 누군가가 떠나면 우리가 빈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겠지.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더 잔잔해졌다. 라디오는 지지직 소리를 내다가 스스로 침묵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었고 바깥의 바람은 지붕의 주석판을 어루만졌다. 나는 마지막 등잔에 손바닥을 올려 불을 덮었다. 불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손바닥엔 오래된 온기가 남았다. 그 온기를 가슴 위에 얹고 나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여전히 돌마다. 이 집은 여전히 하나의 식탁이다. 바람과 불과 눈이 돌아가며 앉는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허기를 알아채는 사람들이다.